이 자리는 12.3 내란의 비극이 벌어졌던 현장이자 결국 민주주의는 승리한다는 역사를 증명한 곳입니다. 정치개혁의 출발과 완수를 선언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으로 개혁 진보 정당들이 정치개혁의 입구에 함께 섰습니다. 정치개혁이 필요하지만 거대 양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정식을 외칠 때 그랬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외칠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여의도의 시각에 갇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을 물리친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움직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대구와 광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정치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일당 독점 체제의 폐해를 몸소 겪어온 두 지역이 정치개혁을 위한 달빛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구, 광주 시민사회와 정치개혁 동맹을 굳건히 맺겠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지배정당 소속 정치인만 혜택을 받고 대구 시민과 광주 시민은 피해를 보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꼭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나쁜 규제입니다. 코스피가 대도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상법 개정안이라는 촉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대주주에서 일반 주주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인 시장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했습니다. 정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치 디스카운트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정치 신뢰도를 갉아먹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합니다. 위헌적 선거구를 없애고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등 독점적 정치 지배 구조를 다양한 국민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개혁 진보 사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들을 모두 전체 회의에 상정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를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국회법이 보장한 정개특위 위원장의 권한을 지체 없이 행사하고 표결 처리 등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총동원해서 법안 통과의 속도를 높이십시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정치개혁에 온전히 쏟아부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는 싱가포르 모델로 가야 합니다. 집을 불평등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또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서울공항 등 구체적인 부지와 지역별 구상이 담긴 조감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불평등 해법입니다. 저희 주장에 대해서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재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매년 최대 5조 원의 적자가 납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가 자가 보유형 공공주택 모델을 본격화한 1964년에 1인당 GDP는 485달러로 지금 시점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역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재정보다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방 3개 약 20평형이 한화로 최소 2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 방 5개 약
33평형은 최소 5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싱가포르 1인당 GDP가 9만 4천 달러고 우리나라가 3만 6천 달러임을 비교하면 숫자보다 실제 두 나라의 국민 간 소득 격차는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처럼 집에 큰 돈이 필요 없는 싱가포르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구매력은 우리 국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합니다.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LH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주거정책의 전환을 시작으로 제가 제시한 토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신토지 공개년 정책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추진된다면 한국형 99년 주택은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조국신당은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발언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의 발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절윤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행동으로 사죄하십시오. 부도수표와 다를 바 없는 결의문 한 장 던져놓고 당대표로서 존중한다며 강 건너 불보듯 합니다. 정말 싫지만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티가 역력합니다. 억지로 동의한 반성문에 진정성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조선일보가 솔직히 지적한 것처럼 상식인의 눈에 국힘 지도부는 여전히 계엄 잔존 세력입니다. 장 대표는 애매모호하게 전륜 입장을 회피한 바로 그날 보란듯이 극우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등 수많은 논란을 낳은 극우 청년단체의 대표입니다. 전형적인 분식회계입니다. 장부에는 전륜이라고 적어놓고 실제 자산은 윤어게인 극우 인사로 살뜰히 채우고 있습니다. 가짜 장부로 국민을 속인 대가는 결국 파산입니다. 국민의힘 일부는 한동훈 씨를 제명 처리하는 게 전륜의 상징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이지만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행동대장이자 내란숙의 황태자였던 자가 김건희의 미움을 사 체포와 발포의 대상이 되자 계엄 해제에 표를 보탰을 뿐입니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인 한덕수와 공동정부를 만들어 윤석열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자입니다. 한동훈이 이제 와서 합리적 보수 행세를 하며 재보궐선거판을 기웃거리는 것은 장동혁의 분식회계 정치와 50보 100보입니다. 기만과 거짓 코스프레가 유일한 살 길이라 믿는 집단답게 상황인식 또한 현실 부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 대표는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참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직면한 정치적 파산의 근원은 극우와 검찰 독재에 올라탄 자당 대통령이 일으킨 전대미문의 내란입니다. 그 참혹한 위헌 불법 행위를 옹호 비호해온 국민의힘의 공범의식입니다. 진정한 사죄 대신 윤어게인 깃발을 더 높이 드는 오만함, 그 끝은 회생불능에 늪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윤어게인이라는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내놓는 그 어떤 결의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짜 쇄신으로 연명하며 내란 수계를 비유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단 한 귀퉁이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역시 국힘 제로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장식 최고위원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그럼 다음 발언은 신장식 최고위원님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노란봉투법 시행 3일차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 현장 혼란 운운하며 공포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원청이 대화에 나서지도 않고 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도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대화를 거부당해 길거리로 나설 때는 법과 원칙 운운하던 분들이 막상 법에 따라 대화의 장이 열리니 이제는 혼란을 걱정하는 척합니다. 이러지들 맙시다. 힘없는 노동자들 손발 묶어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노사관계의 뉴노멀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입니다. 전례도 판례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 노동계 인사의 말대로 첫술에 배부르려 하기보다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동계도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업장들의 원하청 공동교섭을 포함한 다양한 연대 활동으로 확실한 성공 사례를 조기에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조국 혁신당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고백, 아니 자백이 있었습니다. 역시 장동혁 대표는 절연하지 않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장 대표는 지금 친윤과 절윤이라는 두 날개로 날겠다는 생각인가 봅니다. 하지만 국힘의 현실은 절윤이 친윤을 잡아먹고 친윤이 절윤을 잡아먹는 자기 꼬리를 문 뱀의 모양새일 뿐입니다. 국힘의 절윤 결의 의총 참석자 대부분 역시 장 대표 계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절윤이 진심이라면 당연히 다음 단계로 나와야 할 공천심사 기준 등 절윤 시행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윤석열의 명을 받아 출마한다는 윤갑근 변호사까지 등장했는데도 절간처럼 조용합니다. 사실 지금 절윤을 외치는 상당수는 12.3 내란 직후 한남동 윤건희 관저 사수대 탄핵 결사 저지대를 자처했던 분들입니다. 말 따로 몸 따로 제멋대로 정치쇼를 하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국힘의 민낯입니다. 이들은 친윤의 힘으로 선거를 치르고 절윤의 구호로 민심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면서 권력은 누리되 책임은 결코 지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단순히 지역 일꾼만 뽑는 선거가 아닌 것은 그래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책임정치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역사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힘 제로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위 마지막 발언입니다. 정춘생 최고위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공청회와 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안의 문제점은 첫째,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사이버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수사 및 직무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범죄 대부분이 정보통신망, 즉 사이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범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사이버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있습니다. 국수본의 사이버범죄수사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 대상과 직무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둘째, 검사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의무화한 조항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중수청을 통한 검사의 지휘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에 충실할 것입니다. 국회는 다음 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숨어있는 독소 조항들을 걷어내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현직 시의원 간 검은 돈거래가 있었고 그것이 공천 대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음에도 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음에도 지지율이 깡패라고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의 논평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강선우, 김경은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덮고 싶은 것일까요? 누구의 진단처럼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임을 민주당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 사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천만 농성에 돌입한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방자치의 부활을 위해 단식투쟁을 결행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믿으셨고 지자재 도입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곳의 주인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의 모습은 주민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거대 양당이 주인이고 거대 양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 또는 분할 통치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체혁명을 이끌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대한국민이 명령합니다. 검찰개혁 제대로, 지금 당장 정치개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을 마치면서 오늘 저희 정치개혁 피켓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기자분들께 포토타임 가지고 오늘 현장 최고위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